사용할 수 있다. 즉 확정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13강이 되겠습니다. 13강은 거기 130쪽쯤 그쯤 되는 데인데 제2절 특별 건축 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1. 의에서 특별 건축 구역 나오고 있죠. 특별 건축 구역은 최근에 한 2, 3년 전쯤 최근에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죠. 이런 것을 뭐라 부르는가? 끝에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 부르는가? 이렇게 주관식 단답표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겠죠? 그래서 특별 건축 구역 이렇게 적으면 됐습니다. 그럼 특별 건축 구역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 상자각처럼 이렇게 멋없게 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융통성 있고 명품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특이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특별 건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건축법 규정이 너무 빡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보여요. 거기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법은 건축법이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봐주는 거죠.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특별 건축 구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특별 건축 구역을 누가 지정할까? 종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거든요. 이제 개정돼 가지고 한 1, 2년쯤에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시도의사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큰 동그라미 2번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가죠. 일단 지정 대상 지역 해놓고 누가 등장합니까? 주체가 둘이 등장한다.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었지만 지금은 시도의사도 역시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 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또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업, 국가가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또 하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이럴 때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나머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 봅시다. 2번,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행사 많이 이렇게 하죠. 다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빚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간에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국제행사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무슨 군인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디귿 그 밖에 이렇게 바로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할 것은 특별 건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꼭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괄호 2번입니다. 지정 금지 대상 지역 이건 꼭 외우셔야 되고 시험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특별 건축구역이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도대체 어디는 안 되느냐? 모두 5가지인데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이 뭘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그린벨트 지역을 우리가 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그다음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지 나올 때는 지정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정할 수 없는 것만 외워놓으면 딱 공부할 수가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이 5가지니까 요것만 꼭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정 신청, 즉 특별 건축구역은 두 가지 경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구 지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지금 먼저 뭐부터 한다면 여기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신청할까? 거기 밑에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 얘네들을 앞으로 이제 지정신청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누구한테 지정신청할까? 거기 보니까 특별 건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자료를 갖춰가지고 누구한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의사에게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지정신청하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하면 되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신청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시도의사입니다. 반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지정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지정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신청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구나.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각각 신청하는 자가 달라요. 이때 이제 서류를 첨부하는데 그 서류 종류가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니까 박스 안에 기억부터 시효까지 들어있죠. 이런 건 참고적으로만 그냥 읽어보는 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큰 겁니다. 특별구역의 지정 절차, 심의. 이제 일단은 그 신청 들어왔잖아요. 아까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청 받았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거기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요성 등등등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체크해야 되겠네요. 3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청 받으면 누구한테 심의가 거치도록 하냐면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에다가 심의받도록 하고, 이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우리가 배웠죠? 중앙건축위원회죠. 반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신청받았으면 이것도 역시 30일입니다. 이때 어디에 각각에 두는 그 지방건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조정. 이 지정 절차에 있어서 그분들은 즉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각각 거기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일정한 것을 조정할 수도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신청하는 거 말고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거기 밑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까 신청받는다고 했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직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직권으로. 이 경우 아래 자료에 따라서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 방제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어디를 거친다. 이것도 똑같이 직권을 할 때도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즉 시도의사가 두는 건축위원회 거쳐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입니다. 고시. 이걸 일단 이제 지정했으니까 이제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떤 절차에서 알릴까? 이걸 고시라고 부르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특별 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갖다가 관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입니다. 반면에 시도의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공보입니다. 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는 지정 신청기관에다가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 서류 사업받는 지정시청기관은 아까 지정시청기관이 있었죠. 뭐 중앙행정기관의 자리라든가 뭐 시장, 구청장 등이 있었죠. 이런 친구들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 옛날 말로 도시계획입니다. 요즘은 이제 도시계획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말을 씁니다.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국토법상 거기 지용도면의 승인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용도 원래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은 지용도면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변경. 모든 일이 이렇죠. 처음하고 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변경할 때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죠. 절차를 거쳐야 되죠. 여기 변경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지정시청기관은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 변경 지정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 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해제는 약간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 금지 대상 지역 요거 아주 꼭 외우고 요거 해제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해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원호에 해당할 때는 특별 건축구의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지정 신청기관의 의견을 정지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 해제하는가? 그 네 가지 사유 아셔야 됩니다. 첫째, 지정 신청기관 요청이 있을 때. 둘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범으로 지정받았을 때. 셋째, 이게 더 중요하겠죠. 특별구역 지정일 또 5년 이내, 5년입니다. 5년 꼭 체크하시고 5년 이내 특별 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거 5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 건축의 지정 요건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하대요. 이렇게 네 가지, 특별히 3번에 5년 이내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특별 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의제 효과입니다. 이거 의제 효과, 즉 뭐뭐한 걸로 본다. 첫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걸로 본다. 의지한다. 읽어볼까요? 특별 건축 구역을 변경 지정했다. 지정 변경했다. 이때는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도 역시 있는 걸로 본다.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것도 역시 지정 변경이 있는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용도지역 같은 건 뭐 주거지역, 도시역 이런 겁니다. 상업지역 같은 거. 지구는 뭐 미관지구, 뭐 고도지구, 영적 등등 이런 거죠. 구역은 뭐 개발제한구역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등이 된 걸로 본다. 관계법령 적용의 특례. 1번입니다. 특례에 적용 대상 건축물. 특별 건축구역에서 건축 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례를 줄 수 있는 거. 아까 우리가 특별 건축구역은 특례가 있단 말이죠. 봐주거나 이러단 말. 이런 거 될 수 있는 건물이 어떤 것들이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1번은 뭐냐면 하나 봐드릴까요? 1번.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이거 특례 줄 수 있고. 두 번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시대공사, 뭐 수장공사 등등 있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뭐가 나오면 이때 용도 규모가 나오죠. 표가 있죠. 별표 3. 그래서 특례할 때 그 적용 대상에서 용도하고 면적이 나왔잖아요. 이걸 왜 넣어놨냐 하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 어렵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봐드린 겁니다. 특별히 제일 앞에 부분 나왔어요.
그래서 특례를 받는 그 적용 대상 건물 용도와 면적이 얼마냐 다 외울 수는 없겠는데 시험지 나온 거 봐드리면 거기 앞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수련시설 이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례를 받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 더 봐드릴까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시설 이것은 3,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000, 3,000 그거 시험지에 나왔으니까 어렵게 나온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절차 갑시다. 그러면 이 특례를 어떻게 하냐?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 거기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 신청할 때 봅시다. 건축허가 신청할 때 특례가 있다. 어떤 경우냐 봅시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하는 자는 다음 밑에 박스에 4가지 사항이 포함된 특례 적용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해당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하거라. 그 4가지가 뭐가 첨부되는 건데 내용인데 첫째, 기준 완화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특별건축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등등 4가지 이런 걸 갖다가 요청한단 말이죠. 이 경우 요청이 들으면 이제 허가권자는 무조건 막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뭘 거치냐? 거기 2번 거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본다.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거기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 적용 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라. 이게 소위 말해서 지방건축위원회죠. 심의 거쳐야 됩니다. 특례 적용하려면. 세 번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보통 건물이 들어오면 이제 뭐 예식장이 들어선다, 뭐 무슨 특별한 뭐 아주 희한한 건물이 들어선다. 이럴 때는 차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영향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선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기억.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꺼번에 받는단 말이죠.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는 경우는 거기 심의한 걸 본다. 지방건축에 통합심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굳이 따를 필요 없이 같이 한 걸 봅니다. 네 번째,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선정.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걸 갖다가 보고서 올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특별한 건물이니까 봅시다. 기업,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건설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모니터링이란 뭐냐? 모니터링의 용어 정의입니다. 모니터링의 용어 정의가 괄호 내용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뭐냐?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 시공, 공사 감리, 유지 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 미관, 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니은 갑시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대상 건물을 갖다 지정한다고 그랬죠.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니은 봅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 적용 계획서와 그 밖에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자료를 거기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의사는 누구한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제출하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위입니다.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적용 배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적용 배제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지에 나온 적 있고 문제집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특별 건축구역 내에서는 적용을 안 한다. 그 뜻입니다. 적용 안 하는 게 머물까? 박스 안에 봅시다.
기억, 대지의 적용 안 한다.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앞에 높이 제한은 우리가 이미 높이 제한 배웠죠. 이 구조는 가로구역 따윈 높이 제한이고, 뒤에 1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이건 1조권 확보 높이 제한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니은, 주택 건설 기준 중에서 대통령령 정할 때 이것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여기 기억에서 주의할 게 뭐냐, 거기 적용하지 않는다 명단에 보니까 대지의 적용,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명단에 없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느냐? 용적률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용적률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많이 나와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특별 건축은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랬죠.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 통합할 수도 있죠. 적용 안 하는 게 바로, 적용을 완화시키는 게 뭐냐. 거기, 기억, 니은이 나와 있죠. 굉장히 복잡하죠. 간단히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뭐 49조 등등등등등 해당할 때는 거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니은 나오죠.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상에 거기에 유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려면 뭘 거쳐야 된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완화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조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통합적용. 통합적용은 약간 중요했었는데 통합적용 좀 봐놔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적용 배제는 꼭 아셔야 되고 통합적용도 조금 봐놔야 됩니다. 묶어서 한다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다음에 각 관계 법령 규정에 대해서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럼 원래 주차장이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 따로 만들고 여기 주차장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특별 건축구역 내에서는 이 바운더리 특별 건축구역 내에서는 뭐 주차장을 따로 하지 말고 통일돼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요거 A 빌딩도 쓸 수 있고 B 빌딩도 쓸 수 있고 같이 일단 하나 이렇게 이게 주차장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더 그럼 좀 미관상도 더 좋죠. 이렇게 더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거 뭐 또 여러 가지 미술시설 같은 거 나와요. 봅시다. A. 어떤 걸 통합해서 할 수 있냐? A. 문화예술진흥법 구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 통합해서 할 수 있죠.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조각공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주차장. 세 번째, 공원. 뭐 중앙공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미술작품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공원 설치 이 세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합적용 계획. 그 무조건 막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의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기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쪽에다 크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각각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뭐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겠죠. 또 조각공원을 만들자. 공원이 조그맣게 하지 말고 차라리 묶어 중앙조각공원 이렇게 만들자 할 때는 또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계획을 세웁시다. A. 지정시정기간은 관계 법령 규정으로 규정을 통합해 적용할 때는 막 하는 건 아니고 특별 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미술작품, 부설 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적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해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수성,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지정시정기관이. 두 번째, 이걸 수립할 비번입니다. 수립할 때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옆에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하고 협의해야 된다.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이때 협의 요청받은 그 허가권자는 며칠 내? 20일 내, 20일 체크.
20일 내에 지정시청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20일 체크하시고. 세 번째 C입니다. 지정시청기관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는 관계서류를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문에 송부해야 된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니까.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통합계획에 대해서. 가로 3. 건축주 등의 의무. 이 건물을 짓는 자들. 즉, 이 특별 건축구역에서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는 건축주 등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1번. 특별 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소유자, 건축주, 관리자는 시공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 수인 이후에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특별 건축 건물을 갖다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면 그냥 건물을 갖다 고쳐버린다든가 색깔을 고쳐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 과정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언제? 공사가 다 끝나고 사용 승인 받을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사용 승인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거기에 또 모니터링 보고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 일단 사용 승인 받을 때 한번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부터 10년까지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인데 그게 뭐냐?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의 내용 같은 거, 양식 같은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이 뭐냐면 사실상은 건축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의 의무입니다. 허가를 내준 자의 의무입니다. 허가권자는 특별 건축구역 건물에 대해서 설계자의 창의성, 신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 개선, 기술 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정도는 보시면 됐고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권자는 아까 모니터링 보고서를 갖다가 소유자나 거기 관리자가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 아니까 건축주하고 건축주나 소유자가 누구한테 제출하냐 하니까 허가권자한테 제출했거든요. 모니터링 보고서를. 그럼 이제 이 허가권자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고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특별 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누구로부터 받았죠? 소유자나 거기 건축주로 받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이 제출받은 누구는?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경우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된다. 다섯 번째, 특별 건축물의 검사 등.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허가권자는 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별히 모니터링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 건축주, 관리자는 협조해야 된다.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 건축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주관식으로 특별 건축구역 나온 적 있고 또 아까 배제되는 거, 용적률 배제되죠. 배제되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용적률 요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도 봐놓고 문제집 같은 통합적인 것도 좀 나와요.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적용을 할 수 없는 곳.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보존 산지 같은 등 있었죠. 또 뭐 군사 시설 보호 이런 것들 등등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2절 특별 가로 구역이라는 게 나오네요. 제2절 특별 가로 구역하고 그다음에 건축 협정. 이것은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특별 가로 구역부터 우리 살살 보실까요? 새로 도입된 제도라서 아직까지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제2절 특별 가로 구역 보겠습니다. 특별 가로 구역. 특별 가로 구역의 지정. 누가 그러면 특별 가로 구역을 지정하고 특별 가로 구역이 뭔가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일단은 특별 가로 구역 지정권자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다. 그 다음에 그러면 특별 가로 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특별 가로 구역이 뭔데 그걸 갖다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뭐냐 그것이 이겁니다. 거기 나오죠. 특별 가로구역 용어의 정의나 마찬가지예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 법, 즉 건축법 또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이 미관지구는 국토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용도지구에서 미관지구가 있어요.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제 일정 구역을 갖다가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 이렇게 접혔으면 일정 구역을 갖다가 특별 가로구역 정한다는 얘기죠. 특별 가로구역. 가지고 여기는 여기도 역시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한단 말이죠. 좀 멋있게 창출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도 있어요. 다만 통합은 안 나오죠. 특별 건축구역 통합도 나왔죠. 통합은 여기 안 나옵니다. 여기 통합은 안 나옵니다. 통합은 여기 들어있지 않죠. 완화하고 거기 배제만 나오죠.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가로구역은 도로가를 낀 겁니다. 이게 바로 특별 가로구역이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지정하려면 막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갖추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 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다음 밑에 있는 자료를 갖춰가지고 거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제 국토교통부에 두면은 중앙건축위원회가 되겠고 또 허가권자는 주로 지방건축위 심의 거치겠죠. 심의를 거쳐야 된다. 특별 가로구역 지정할 때 그때 거기 자료가 뭐가 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뭐 특별 가로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등등 4가지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읽어보는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행정기관 자기네만 하면 안 되고 주민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 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된다. 괄호 2번 특별 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기준 및 적용 특례 등.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 관리하느냐? 첫째, 항상 주체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죠.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 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지정의 내용을 작성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 정도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 가로구역 변경 절차 해제, 특별 가로구역 내 건물의 건축 기준이 적용된 데 대해서는 71조 7항 8홍 뭐 등등등.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 건축구역에서 있던 걸 거기다가 준용해서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특별 건축구역을 준용해서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제3절 건축협정. 건축협정도 이것도 새로 생긴 제도예요. 생긴 지 한 1년밖에 안 됩니다. 첫째, 건축협정의 체결. 이게 뭐냐면 그 주위 사람들이 서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법은 이렇게 빡빡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유두리 있게 하자. 자기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해가지고 우리는 서로 간에 간격을 좀 같이 저도 서로 양해하자 등등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서로 양해해가지고 협정을 맺어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끼리만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법적인 거를 좀 약간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서로 협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지나가는 거지가 와가지고 나도 협정했다면 안 되겠죠. 거기에 해당 지역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권리자가 되겠죠. 누군가 봅시다. 누가 협정 체결하는가 보니까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등. 얘네들이 바로 앞으로 이제 얘네들 소유자 등 이렇게 부를 텐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위 말해서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한 사람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전원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훨씬 용이하게 또 양 융통성 있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100% 거기에 합의를 해야 돼요. 전원 합의로. 그리고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국이다. 그런 데서 합의해가지고 파헤치면 안 되죠. 그린필드 같은 그런 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만 되느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군데만 된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역.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가 무조건 난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두 번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원구시 된 정비구역. 우리가 나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배웁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2문제 나오거든요. 이때 이 정비사업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6가지 중에서 2가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원구시 됐대. 이런 데도 역시 협정 체결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존치지역. 존치지역은 한마디로 촉진 지구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필요성이 적어서 좀 남겨놓은 땅입니다. 아직 본격적 개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역시 할 수가 있고 존치지역. 마지막 그 밖에 그분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 이 그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런 데가 바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근데 이 그분들이 건축협정을 갖다가 체결해가지고 이 소유자 등이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인가를 내줘요. 그래서 앞으로 이 그분들이 건축협정 인가권자를 한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에서 인가권자 그러면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가를 내줍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즉 건축협정 맺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한마디로 여러 개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이다. 그때는 거기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도 역시 협정 체결자로 될 것이고 이때는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여러 개의 땅을 갖고 있는 자도 건축협정 체결자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 등은 건축협정을 체결 또 바로 위에서 여러 개의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체결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체결해야 된다.
첫째, 이의법 및 관계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즉 건축법이나 기타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및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법적인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협정 내용입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기억,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 시설 등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유자 등이 모여서 협정 체결합니다. 우리가 계약서 작성하듯이 협정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을 꼭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된다. 첫째, 건축협정의 명칙.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동 몇 다시 몇 가로구역의 협정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겠죠. 가로구역에 대한 건축협정 이런 식으로. 건축협정 명칭. 두 번째, 협정 대상 지역 및 위치 범위, 목적 등등 이런 걸 갖다가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즉 건축협정에 명시될 내용이 들어있죠. 거기에 모두 기억부터 이응, 지읒까지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 원활하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갖다 설립할 수 있다. 봅시다.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협정 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때 운영회 설립하려면 거기 협정 체결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협정 인가권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회를 이렇게 만들고 인가권자 누구냐면 그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분들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축협정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4강에서 우리 괄호 3 건축협정 인가. 인가는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면 그분들에게 받으러 갑니다. 즉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치장한테 받으러 가는데 어떤 절차에서 인가받을 것인가 건축협정에 대해서 이것은 쉬었다가 제14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